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공 정부가 2020년 홍콩에서 국가안전법을 시행한 후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이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홍콩의 미국 주재 사무소는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9월 10일 미국 연방 하원은 413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홍콩 경제무역사무소 인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말 회기 전에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홍콩의 미국 주재 3개 경제무역사무소, 즉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대상으로 특별 대우를 계속 유지할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콩이 더 이상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180일 이내에 이들 사무소를 폐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경제무역사무소와 협력하거나 협정을 체결할 때 홍콩 정부를 법치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홍콩 자치와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데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홍콩과 북경 당국은 강력하게 비난하며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영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업부, 국토안보부는 9월 6일 미국 국민과 재계에 경고를 보내 홍콩에서의 비즈니스와 여행이 신변 안정과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고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은 2020년 홍콩에서 시행되는 국가보안법과 2024년 시행되는 기본법 23조 2법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3개 법률에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중국과 홍콩 경제 분석, 홍콩 정부 정책 연구 등과 같은 홍콩에서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번영했던 동양의 진주 홍콩은 중공의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2023년 3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모든 방역 정책을 철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제 회복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주민들이 중국 북부로 올라가 소비하는 현상이 남하하는 중국 관광객 수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소매 및 외식 시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대형 체인 식품점들이 전면 폐업을 선언하는가 하면 업계 관계자들은 약 3,000개의 외식 및 소매점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홍콩의 상업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홍콩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습니다. 전통적인 여름철 성수기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석 및 귀금속과 같은 사치품 부문이 25%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한편으로는 관광객 수의 급감,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 내 소비 형태의 변화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주민들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중국 심천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가성 가족이 소유한 첨사저의 1881번지 상점가에는 30여 개의 상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 3개의 세입자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월세가 880만 홍콩 달러에 달했던 코즈웨이 베이의 버베리 매장은 현재 임대료가 90% 하락해 한 음식점에 임대되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생존을 위해 최소 30% 이상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언론사 중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3년 12월 홍콩은 국제금융허브로서 존재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홍콩을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홍콩은 북경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으며 중공 정부는 홍콩에서 왜곡된 법치를 시행하고 사법부는 정부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회사 수는 2019년 1,541개에서 2023년 1,336개로 감소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2019년 최고치에 비해 205개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13%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실제로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들의 직원 수는 32% 이상 감소하여 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홍콩이 슈퍼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와 단절됐고 중국 주민들로부터 국제금융 중심의 유적지라고 놀림을 받아 중국의 평범한 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또 하나 중요한 관찰로 오늘날의 홍콩 경제는 약 4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 그 비율은 50에서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더 많은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홍콩의 위상을 중국과 분리해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 역시 같은 시기에 홍콩의 고군분투 잃어버린 5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며 금융서비스 산업이 홍콩 GDP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산업이 번성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번창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23년 홍콩 경제가 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현재 3.3%로 떨어졌으며 이는 홍콩의 GDP가 201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5년의 성장을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1년 전 중국이 검역 제도를 철폐할 때 홍콩의 유명 상점, 약국, 호텔, 레스토랑은 중국 본토 관광객들의 대거 유입을 기대했습니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 2,100만 명이 홍콩을 방문했지만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52%에 불과했습니다. 방문객들의 소비 역시 줄어들었으며 홍콩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현재 홍콩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최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과거 7월과 8월은 중국 본토의 여름방학 기간으로 본토 관광객들이 홍콩을 방문하는 황금기였습니다. 관광지와 관광구역에는 관광객이 많았던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9월 1일이 다가오자 본토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홍콩의 유동인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홍콩 입국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인 8월 24일에는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인원이 16만 5천 명이었으나 개학 직전인 8월 31일에는 1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 본토로 향한 인원은 36만 7천 명에서 33만 9천 명으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과거 통계와 비교했을 때 홍콩에서 돈을 벌고 본토에서 소비하는 것이 대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홍콩에서 돈을 써서 즐기기보다는 본토에서 더 저렴하게 여유를 즐기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많은 홍콩 사람들이 본토에서 살며 홍콩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심천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홍콩으로 돌아가는 통계에서는 이런 교차 이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첨사저 해변이나 코즈웨이 베이의 사람들이 늘 붐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몇몇 지역이 홍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거리 깊숙한 곳, 거주 지역을 가보면 진정한 홍콩의 현실을 점점 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총 씨가 말한 내용은 아주 온건한 표현에 불과하며 지금의 홍콩의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내륙 사람들은 홍콩으로 몰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홍콩 주민들이 반대로 내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사람들이 북상하여 소비하는 것이 매우 유행임을 반영합니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홍콩 사람들이 북상하여 소비하는 비율이 3대 1로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가장 심각한 경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홍콩 상인인 덩씨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감회를 전합니다. 저는 홍콩의 상수에서 34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홍콩 자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행정구 정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대만구로 가서 쇼핑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산업에서 홍콩에 있는 것들은 중국 본토에 더 많습니다. 단지 화장지 한 두루마리를 사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본토에서 사서 홍콩으로 가져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이유만으로도 홍콩 사람들이 북상하여 소비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상인들은 방법이 없어서 가격을 약간 내리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6개월이나 1년 안에 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폐업 행렬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홍콩을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밀어내게 했을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시진핑은 왜 홍콩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였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공이 홍콩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씨앗은 아마도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반송중 시위 때부터 심어졌을 것입니다. 중공 지도부는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어떤 형태의 일국양제 체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홍콩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원합니다. 중공이 구속을 강화하려고 할 때마다, 예를 들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나 지역선거법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홍콩 사람들은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중공에게는 이러한 모든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003년 7월 홍콩 정부는 기본법 제23조를 개정하려 했지만 50만 명이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결국 기본법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위 이후 북경 정부는 점차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의 도주 범위, 원래 인도 협의가 없었던 중국 등 사법관할구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공이 원한다면 홍콩에서 누구든 잡아 중국으로 보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31일 홍콩 시민들은 처음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6월 9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반송중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6월 16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현재까지도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전 홍콩 총독 크리스 펠트는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열린 홍콩 및 국가안전법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홍콩은 자유, 개방, 법치의 사회적 표본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이 2013년 중공의 위협으로 간주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된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오웰식 구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이 직면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법치, 언론의 자유, 역사 연구의 모든 측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법치 사회의 모든 측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공은 이들을 중국 통치 능력의 주요한 적으로 식별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소련이 무너진 전례를 두려워했습니다. 시진핑은 2013년 1월 5일 취임 1년여 만에 새로 출범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소련은 왜 해체됐나, 소련 공산당은 왜 무너졌나 라고 말하며 그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념적 투쟁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인데 소련과 공산당 역사를 전부 부정했다. 또 레닌과 스탈린을 부정하고 역사적 허무주의를 조장해 사상을 혼란시키고 각급 당 조직은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군대도 당 지도하에 있지 않았다. 결국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되고 말았다. 이것은 전철을 밟은 교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중공은 홍콩에 대한 조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북경 정부에게는 조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팬데믹 대응에 몰두하며 홍콩 문제에 강력한 대응을 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가안전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홍콩 정부조차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162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날 밤 11시부터 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0일 홍콩 경찰은 홍콩 애플데일리 창립자 리저인과 전 홍콩 민주의지당원 주팅 등 여러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하며 홍콩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공은 미국과 서방의 관심사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였고 공산당의 통치 아래 중국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로써 북경은 홍콩 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이라는 자유의 등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시진핑은 결국 홍콩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